분도 빵 안 드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빵 좋아하는데. 달리기와 달리기 옛날 얘기. 아 진짜요? 라디오요. 자, 혹시 저번 주에 플라자비 교육을 듣고 제가 그 교육을 들은 내용을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혹시 다 보셨나요?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 맞아요. 바쁘시니까. 제가 그래도 좀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왜 안 보셨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또 반성합니다. 저도 뭐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아 근데 네. 제가 네. 그걸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엔화를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일본에서 계속 내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다시 급격하게 올리게 된 계기가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흐름을 이해해야지. 아, 어떤 그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거기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환율이 처음에 그 환율을 내렸다,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했다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표현하면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한 건 아니고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가 그래.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환율은 내가 인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냥 변동환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동환율이 있고 고정환율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고정환율을 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요. 근데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국가가 개입을 해서 환율을 조절을 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환율을 조절해요.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변동환율이기 때문에 그냥 환율이 어떤 픽스되는 달러를 기준으로 그래서 달러가 진짜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달러를 기준으로 현재 지금 얼마의 금액이 측정되고 있냐. 그래서 1달러는 1,300원, 1,200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1,000원이 1달러 대비 1,000원이 좋아요? 1달러 대비 1,300원이 좋아요? 1,200원. 아, 1,200원? 아니 죄송해요. 방금 자, 어차피 1달러 낮은 대비 게. 낮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는 사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살 때하고 팔 때. 그쵸. 왜냐 살 때하고 팔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도 있고 다 네. 거기 다 연동이 되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거래가 된다?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을 하거나 이랬을 때 다 거래가 되는 게 원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돈을 걔네한테 줄 때는 달러로 바꿔서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달러로 원화로 바꿔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준이 사실은 우리가 자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 이게 다 사실 파고 들어가면은 돈을 자꾸 내 무의식적으로 돈을 쌓아야 된다, 돈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돈은 상품이에요. 꼭 이거는 외우고 가세요. 자, 자본주의는 뭐다?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도 했죠? 자본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유지? 돈이 유통되는 사회. 맞아. 돈이 유통되는 사회인데 우리는 돈이라는 자본. 맞아요. 자본주의니까 자본이 유통되는 사회예요. 그리고 주의잖아요. 주의. 그렇죠. 주의니까 뭐예요? 이념이에요. 이념 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역사를 모르면 사실 투자 원칙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 공부 하나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왜? 자본주의를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지금 기득권들이 혹은 지금의 어떤 기업 문화가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는 교사도 없고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뭘까요? 자본. 돈. 유통되는 상품이에요. 상품. 왜 상품이라고 표현할까요? 돈을. 주고받으니까 거래하니까 거래하니까 상품. 살고 사다.
움직일 수 있는 거. 움직이니까. 이거 그렇죠. 버리기 유통이 되니까 물품이든 움직이니까. 버릴 때 자,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실은 어떻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상품화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을 사실은 막 모으는 사람은 없어. 왜? 돈은 알아서 모여. 내가 상품화 시키는 어떤 플랫폼,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사업이거든요. 그게 알아서 돌아가게끔 만들면 걔네들은 뭘로 사실 움직여요? 개인 사유재산보다는 그냥 법인 체제 안에서 돌아가요. 돈들이.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 돈이 무엇으로 바뀌어? 상품화돼. 돈이 예를 들어서 고기가 돼. 돈이 반도체가 돼. 그러면 그 반도체가 다시 어떻게 돼? 나가. 그럼 누가 사? 그러면 나는 뭘 파는 거야? 사실 돈이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든 무엇이 상품이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요즘은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을 했죠. 왜? 그만큼 우리가 살기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뭐 아프리카나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뭐 어떤 전쟁 사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곳 이외에 아프리카도 전쟁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런 곳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내가 돈 왜 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생각이 내 삶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의식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우리는 자아를 찾아요.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사실 포커스가 더 맞춰져야 되는 게 그냥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누구지? 메슬로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가장 궁극의 가치 인간으로서 자아실현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근데 자아실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모르면 돼요? 절대 못 돼요.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리 도망가려도 도망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농촌주의예요? 아니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식은 어때요? 대부분 다 투자하면 어떻게 한다? 그냥 남의 거 뺏는 줄 알아.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난 들어와. 이게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더 바보 이론이라 그래요. 더 바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뭐다? 바보예요. 사실. 이해가 되세요? 네, 다 바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부분에서는 전문가일 수 있어. 한 부분에서는.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만 하려고 그래요? 지식만 쌓으려고 하죠. 오도일이관지가 뭐예요? 그걸 보면 세상 만사 다 똑같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가고자 하는 길인데. 자, 왜 상품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시겠어요? 돈은 상품이다. 자, 그러면은 자본주의에서 이 자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본가라 그런다. 자본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통시키는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우리가 보통 아는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들 많죠. 피터 리치라든가 아니면 뭐 사실은 좀 다르지만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경영인들도 다 이런 자본가의 축에 끼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본가가 없죠. 오늘 얘기할 저 이승원만 봐도 그렇죠? 자본가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잡스는 그럼 자본가일까요? 걔는 자본가죠. 그렇죠? 좀 싸가지가 없는 자본가죠. 잡스는 뭐 잡스 관련된 얘기도 오늘 할 수 있으면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자본가들이 주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의 유무가 아니야. 내가 유통되는 시스템을 알고 내 자산을 유통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럼 투자는 뭘까요? 투자. 자본 유통시키는 기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유통시키는 기술. 기술. 결국 무엇을 통해서 유통을 시킨다? 투자를 통해서 자산화 시킨다는 거예요. 자산화 시킨다는 건 뭐예요? 가치화 시킨다는 거예요. 가치라는 건 뭘까요?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치라는 건.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가치겠죠. 결국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가 뭐예요? 주체적인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 자체가.
2008년도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엄청난 혁신을 이뤘죠. 세상이 이렇게 다 바뀐 것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들도 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렇게 큰 기술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MP3랑 그냥 태블릿이 합쳐서 거기 전화 기능만 넣은 거예요. 사실 처음 시작은. 그렇죠. 근데 그 시대를 잡스는 이렇게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근데 그게 성공할 수도 있었고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걔는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도전했다는 거죠. 해봤다는 거죠. 왜 실패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중에 혹시 잡스 책 2만하고 있어요. 2만.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왜냐면 그 책이 우리나라 자서전은 막 굉장히 막 신격화시키고 영웅화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책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냉철하게 봤어요. 그 자서전을 쓴 사람이. 그 자서전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름 까먹었어. 참 머리가 딸려가지고. 근데 그 책 보시면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여기 또 성소사처럼 그리고 어떻게 계속 삶을 자기가 이끌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한 게 뭐냐 자기가 재해석을 한 거예요. 무엇을 재해석했냐 자기가 언어를 재해석한 거야.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야.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왜 망할 수도 있었냐 맥킨지라고 굉장히 금융 혹은 뭐 기업 컨설팅을 하는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가 있어요. 맥킨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진짜 슈퍼초 울트라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회사야. 근데 그 회사에 그 당시를 주름 잡던 핸드폰이 뭐였다? 모토로라 나 진짜 딱 우리 모토로라 그 뭐죠? 스타텍? 다들 갖고 싶어 난리였잖아. 저도 그거 갖고 싶었는데 간지 나잖아. 그죠? 근데 그 회사에서 맥킨지 얘기를 했어. 야 세상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 스마트폰이 이 세상을 진짜 뒤엎을 것 같냐? 왜냐면 잡스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계속 막 돌아다니면서 막 PPT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야 막 미친 듯이. 그거 뭔가 그렇게 또 바뀔 것 같은 거야. 근데 저게 한때 유행 같냐? 아니면 진짜 저렇게 바뀔 것 같아? 번호 누르는 게 아니라 저 화면으로 저렇게 볼 것 같아? 걔네 그걸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의뢰를 한 거죠. 결과는 걔네가 뭘 제시한지 아세요? 이건 한때 유행이다. 이거 끝난다. 예측이 틀렸네. 예측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스마트폰 다 쓰죠. 우리가 사실은 뭐 때문에 만난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스마트폰에 명과 암이 있어요. 오히려 더 떼병신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더 떼병신이 되고 있죠. 이제 챗 GPT인가 그거 나오면 더 그럴 수도 있지도 몰라. 그리고 뭐예요? 산업 구조가 바뀔지도 몰라요. 그 자체가. 사교육 다 망할지도 몰라. 오히려 저는 스피치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결국 스피치라는 건 내가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만나야 되잖아. 네. 그 사람을 뭐 해야 돼? 동하게 해야 되잖아. 느끼게 해야 되잖아. 즉 감동시켜야 되잖아. 감동한다는 건 뭐야? 내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끔 바꿔주는 거잖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앞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괜찮은데 어떤 기업이 있어. 나 저기 한번 투자해볼까? 그러니까 이게 다야. 근데 여기다 대고 무슨 앞으로 어떻게 되고 저쪽에 되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맥킨지도 그렇게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토로라 어떻게 됐다? 개박살 났잖아요. 그 이후로 아무것도 못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삼성은 그걸 딱 일단 막아.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겠죠. 그 당시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애플 그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제가 쓰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한국에 들어갔냐니까 안 들어갔대. 그때 일본에 놀러 온 그 친구가 갖고 있던 게 아몰레드 폰이야. 아몰레드 막 주사기 막 이렇게 돌리고 있어.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지금 주사기를 막 돌리고 있어. 그 핸드폰으로. 나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뭐 한 거야? 못 들어오게 막았죠. 그리고 부랴부랴 개발한 게 뭐야? 지금 우리가 쓰는 뭐야? 갤럭시. 그때 갤럭시로 바꾼 거예요. 그거 만일에 삼성 안 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몇 년 만에 2년인가 3년 만에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나오면서 이게 와. 여러분들 걔네가 어때요? 치열한 거예요. 투자 치열해요? 아니에요. 투자 지금 해보니까 어때? 치열해?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했을 뿐.
유진 씨가 하는 거야 그것도. 근데 왜 유진 씨가 마음이 어때?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냥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해봤다는 어. 그냥 전혀 모르니까 그냥 무섭고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던 세계에 그래도 이제 발을 담궈 보니까 아 그냥 이런 거였구나까지 지금 아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배워 나가는데 옛날에 그런 돈들 넣으면 어때? 불안하잖아. 왜 모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삶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지 내가 멀리서 보지. 내가 맨날 일만 하고 막 치이는 삶을 살면 그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꼭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이것을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재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네 가지의 영역이 되지 못하면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들어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무슨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거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일확천금을 버는 그런 족속들도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다 뭐예요? 그만큼의 운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를 살기 때문에 자본을 유통하고 살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나라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또 능력을 타고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타고난 건 믿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그 타고났든 내가 개발했든 나라는 사람이 나 가지고 스스로 내가 스스로 상품을 만들어내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발휘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투자잖아요. 그거 자체가 투자가 아니에요?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투자인데가 응. 여기서 말한 주식 투자 자본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본가 아니 자본가가 그 사람들이 유통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유통하는 게 뭐예요? 유통을 하는데 돈을 유통을 하죠. 근데 KB에서 말한 자본가는 그런 사업가들은 자본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자본가가 아니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자본주의에서 살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자랑 결혼하든가. 매알 안 했어요 제가? 부자랑 했어요, 결혼하든가. 그다음 뭐야? 사업을 하든가. 그다음 뭐야? 투자를 하든가.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잖아. 근데 우리가 케미에서 이야기한 자본가는 뭐예요? 이 수많은 자본가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졸부야. 졸부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선희 씨 만나서 뭐부터 물어봤어요. 혹시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철학이 있냐? 스피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게 명확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들이 어때? 버핏이 뭐라 그래요? 가장 위대한 투자는 누구한테 하는 투자라 그래요? 나한테. 왜? 내가 자산이니까. 내가 가치를 발현할 수 있으니까.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뭐다? 도구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게 뭐예요? 다 도구로 활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죠.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뀐다면 여러분들도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 그렇게 못해요? 지속할 수 있는 영역을 모르니까. 그냥 돈만 벌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본주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유진 씨한테 재무제표를 왜 가르쳐 드렸어요? 단순히 투자하라고? 제가 왜 예시를 삼겹살집도 예시 들고 유진 씨 하시는 그 형님이랑 같이 하시는 그 사업도 예시를 두고 왜 그랬어요? 자기의 지금의 공간을 재무제표화 시켜 보신 적 있으세요? 자본가라는 의미가 제가 얘기한 것과 지금 유진 씨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자본가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 내가 스스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인 거지. 나는 자본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아닌가의 영역인 거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자본가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본가들은 자본주의의 꽃이 뭐예요? 투자가 아니라 사업이에요. 사실은 나의 업이라고. 나의 까르마를 계속 해소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해소가 멈추잖아요. 그럼 망해요. 그걸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들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런 집을 뭐라 그래요? 자본가라 그러잖아. 가가 뭐야?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가문이 있는 거야 자본가들은. 그 정신을 워렌 버핏 자식이 워렌 버핏이 앉아가지고 투자 몇 프로 올라가면 사고 팔고 몇 프로 떨어지면 사고 이런 거 가르쳐 줄까요?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그 철학을.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지속하는 과정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야 대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 가르쳐 주지도 않아. 네. 이 자체가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의식을 배워? 내 부모한테 배워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보니까 그 똑같이 부모가 투자는 위험한 거라고 얘기하니까 자식들도 그냥 위험한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위험한 거야. 이유가 너 나 왜 싫어? 이유 없어. 그냥 싫어.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럼 대화가 돼? 인간이라는 건 결국 소통이라는 건 결국 대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대화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상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냥 남의 상식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상식을 그냥 끌어다가 아 이게 상식이니까 이걸 이렇게만 외우면 돼. 이런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지금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대학이라는 것도 이런 어떤 소통의 장이 돼야 되는 것인데 서로가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어떤 방향성을 도출해내야 되는 곳이 아카데미 아니에요? 대학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학이 무슨 대학이야 사실. 그냥 무슨 뭐야 취업 상담소 같은 거지. 무슨 직장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 아니에요? 거쳐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이 어떻게 돼요? 다 망하지. 고등학교가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고 있지. 근데 인구는 줄어. 그러면 이럴 때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빨리 지금 돈을 벌어야 돼. 이러면 될까요? 다 죽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꼴이 안 날 것 같으세요? 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극단화되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뭐 독립운동가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모임들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계속 하다가 보면. 왜냐면 바뀌어. 이런 교육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자해서 한 거야. 여기도 7시 반에 모이는 사람이 없어. 그럼 못하지. 근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다는 거야. 왜? 한 명이 세상을 바꾸니까. 예수가 세상을 바꿨어요. 이순신이 세상을 바꿨다고. 세종이 세상을 바꿨다고. 결국 바꾸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유진 씨의 말이 제가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자본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자본가의 의식을 가질 수 있죠. 사업을 하다가 유진 씨도 해 나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계속 돌리는 거야.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본주의는 노동을 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저 노동 안 해요. 하지만 노동이라고 하는 게 남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일 뿐이지 남 밑에서 일 안 한다고. 그게 자본주의인데 제대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그 자본가하고 투자가 이렇게 자본가 비슷한 투자가 거예요.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케미에서 이야기하는 자본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이어줄 수 있는 시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왜 어떤 완벽한 그런 틀은 없어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결국 환경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부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우리가 보이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결국은 사회 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부잣집. 사방 몇 킬로 심리 안에는 굶어 죽게 하지 말아라.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 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그때 다 죽여요. 근데 그 집만 남겨놨다잖아.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같이 살 수 있어야 돼요. 극단화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폭동이 일어나요. 뭐든지 다 극단화됐을 때. 근데 그 극단화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기서 도덕적으로 막 무슨 누구를 살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대중으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의식을 고양시키라는 거예요. 자연계 법칙이 있잖아요. 7대3의 법칙, 8대2의 법칙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이 부류가 되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생태 환경이 그래. 약자들이 많잖아. 식물이 많잖아. 제일 많잖아. 하지만 식물이 없으면 얘도 죽죠. 사자가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결국 뭐예요? 조화거든요. 근데 지금 인간 사회에서 조화가 깨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보이고 있잖아. 시그널들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암이 그냥 걸려? 아니야. 내가 암이 걸렸을 때 내 삶을 돌아봐. 암 걸리게 살았어.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지 않아 왔다면 나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 혹은 내가 걸렸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재해석하거나 이겨낼 수가 있어. 그냥 만고불변의 법칙이야 이거는. 그냥 순리야. 그냥 인간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 뿐이죠. 대부분. 갑자기 네. 궁금한데 네. 어,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혹시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거 행동이에요. 이 행동. 네.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처럼 살라는 게 아니야. 저는 저 계속 이 옷만 입지 않아요? 저 이 옷이 집에 10개가 있어요. 저 이런 거에 시간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소비를 잘 안 해요 저는. 근데 옛날에 어땠냐? 명품 오지게 좋아했습니다. 옛날에는 바뀐 거예요. 그냥 왜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이런 부분으로 잘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표현하고 싶은 건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왜냐면 다 몰라. 너무 몰라.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걸 모르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대부분 운이 좋아서 벌 수는 있겠죠. 돈을. 근데 지속할 수 있어?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 그게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플라자비에서 제가 그 동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돈을 미친 듯이 벌었죠. 몇 천억만. 말도 안 되는 돈 벌었어. 지속했어? 왜 몰랐어? 왜 못했어? 자본주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걔네들은 어디 있어요? 과거에 살아요. 무슨 그 인터뷰하니까 뭐해? 자기 과거에 있었던 옷들 다 호랑이 막 호랑이가 돈을 불러온대. 그것도 뭐야? 미신이야. 해가지고 지금도 못 팔아. 사는 건 거지 같은데. 한 벌에 200만 원인데 그거 지금도 200만 원일까? 아니야. 다 뭐대? 모든 물건은 다 뭐대? 감가상각대. 부동산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 근데 부동산 불패라고? 웃기지 마요. 그 시대는 끝났어. 근데 모르니까 들어가는 거야. 우리나라가 절대 일본 같은 꼴이 나면 안 돼. 그리고 일본만큼의 버블도 아니에요 사실. 거긴 미쳤어요 진짜. 엄청나 말도 안 됐어. 그 정도로 버블이 심했다고. 오만이죠. 자기 기술력 믿고. 근데 지금 일본 어때? 그렇다고 일본이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뭔가 자기가 권력화되죠. 오만해져요. 무시하게 되고 사람을. 근데 이런 공부들이 자꾸 그런 거를 조절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비례해서 내 삶이 바뀐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운영 못하기 때문에 로또 같은 거 긁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그거보다 더 못한 삶으로 돌아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잘 사는 사람들이 몇이 안 돼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돼도 똑같이 살아. 과거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근데 더 생활이 더 편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로또를 계속 우리가 바래야 돼? 아니잖아.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도 계속 어때요? 사기당하죠. 이 방에도 올렸나 내가? 무슨 비상장에서 뭐 어떻게 하면서 비상장에서 투자 한 해 만에 하면서 결국은 또 털렸어. 다 털렸어. 테라도 무슨 뭐 그 테라 만든 새끼 1,500억인가 무슨 스위스 계좌에서 뭐 이출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도피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나머지들은 다 털리고 50조가 투자가 됐대. 지금 이게 우리 실태야.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 우리 진정 필요한 우리 불우한 사람들 내지는 교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데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런 돈들이 계속 빠지는 거야. 플라자 합의 때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쓸데없는 부동산으로 다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 빈집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문제죠. 아무도 안 가지려고 그러죠. 걔네들 인식에는 이제 뭐 어떻게 바뀐 거야? 야 부동산 가져서 뭐에 감가상각되는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자 인구가 주는 것에 비해 뭐가 발전하고 있어요? AI는 발전하고 있죠. 네. 정말 인구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애 낳고 싶은 아니 안 할 거. 이제 우리가 그거는 절대 안될것 이미 같아. 이렇게 뭐라고 해야? 의식적으로 깨었다. 자 뭐 좀 만일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인간이 삶이 결국은 나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 나는 그냥 어떤 결과가 아니라
삶의 어떤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걸 내가 대물림을 할 수 있어야지 문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의식에 넘어가면 우리가 애를 낳거나 삶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아씨 뭐 나만 잘 살면 돼 이러잖아. 맞아요. 저도 지금 나만 잘 살면 되려고 여기서 이거 하는 거야. 나만 잘 살면 그러니까 나도 나 잘 살기 위해서. 근데 나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네. 일본은 그러면 이제 예금도 마이너스 금리고 은행도 거의 제로 금리죠. 제로 금리고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 돈 벌어서 어디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돈 투자를 안 해. 뭐 하고 지들이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니까 돈이 안 도니까 뭐 하는 거야? 계속 돈을 푸는 거야. 돈을 계속 찍는 거야. 그러면 저도 계속 갖고 있을 거잖아. 저도 풀어서 갖고 있을 저도 거예요. 계속 갖고 있을 거잖아. 갖고 있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 일본 사람. 그냥 생필품에나 쓰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때? 마트 가서 조금이라도 싼 거 사고 싶잖아. 네네. 그러니까 어때? 그냥 물건 나오면 바로 안 사. 이마트 가서 바로 물건 안 사잖아. 싸지고 기다린다 했지. 그게 뭐라 그랬어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 그 디플레이션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했잖아.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했잖아. 저번 시간만 잘 듣고 내가 내 걸로 만들고 잘 이 머릿속으로 이게 돈이 환율 이런 것만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혼돈과 균형? 그 책 있죠. 그런 거 안 읽으셔도 격변과 그런 책 읽지 안 읽으셔도 돼요. 격변과 변동의 너무 어려운 거. 아니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책이 있죠. 저는 그거는 그 사람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던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요. 응. 주택금융공사에 네. 그 모기지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무슨 디딤돌 네네네. 그런 거를 네. 그 사람이 정책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서 잘 만들었냐고. 아니 나는 그런 걸 생각해요. 내가 그 책을 그러니까 나를 그 책을 멀리서 보라는 거예요. 아 얘는 이렇게 썼네. 아 이런 느낌으로 썼구나. 아 그래 시대적인 배경에 봤을 때 얘가 이런 정책을 냈을 수는 있어. 이런 정도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외워 막. 아니에요? 그걸 막 외우고 그걸 누군가한테 막 얘기해 주려고 그래. 야 이거 이렇게 얘기해.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교훈 영색이야.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말 잘하면은 그게 말 잘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칼국수 한 그릇을 만들더라도 그냥 내 자식한테 먹이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 그게 다야.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면 그런 책 내야 돼. 그리고 책을 쓴다라는 건 기록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냥 그걸 하나의 그냥 정보로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보면은 내가 경제를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막 그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뭔가 흐름을 파악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선희 씨 그런 느낌은요. 책 사기 전부터 나. 뭐 전문가 베스트셀러 1부터 10까지 딱 있잖아. 그럼 이 책 딱 보면 벌써 보기 전에 야 이 책 읽으면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건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그 책을 샀어. 맞아. 그럼 바로 읽냐? 읽지도 않아. 일단 있으니까. 일단 저도 그랬어요. 그쵸? 아니 그 책 하나 보고 그 책대로 따라서 많이 써.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지금 알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무한한 자신감.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오만한가 인간이. 내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기 전에는 좋았지. 소유하면 명품이라고 따를까요? 별거. 다 똑같아요. 감흥이 없어.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중요한가요?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내 패턴이 중요한 거지. 개뿔 집은 개 그지같이 해놓으면서 무슨 뭐 아파트만 좋으면 다야? 막상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사는구나가 다 보여. 내 행동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집만 좋으면 다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자본가들 의식 있는 사람들 그런 게 보인다는 거야. 얘기만 좀 해봐도 얘 이런 생각 갖고 사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왜? 말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근데 말과 행동? 진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죠. 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요.
네, 그냥 금방 다른 얘기를 하다 여기서 이 얘기하고 바로 옆에서 다른 얘기야. 근데 그거는 뭐 물론 뭐 그게 근데 그 말 중에 어떤 중심축이 있다. 어떤 구조가.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기서 얘기한 거랑 집에서 제 와이프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건 그런데 진짜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많죠. 그렇게 그럼 말하니까 맨날 이제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야 뭐 근데 어쩌나 오늘 저쩌나. 다들 뭐할 얘기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큰일 났네.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제가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만일에 책을 읽다가 어렵다, 저는 그냥 안 읽어요. 그리고 차라리 경제를 알고 싶다, 그럼 만화책을 보세요. 완전 애들 있죠. 그 생각도 했어요. 네, 초등 뭐죠, 어. 중등 뭐죠, 뭐. 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그거를 애들한테 가르쳐. 여기서 와갖고 여기서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들을 애들한테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애들한테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뭐야? 그게 자산화되는 과정이 네.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근데 자꾸 무슨 투자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투자가 어렵다 생각하지. 걔네가 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사실은. 사실 내가 사고 팔고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를 알아야고 뭘 알아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건데 막상 시작해 봐야 아는 거야. 투자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걸 했을 때 떨어졌을 때의 내 느낌, 올랐을 때의 내 느낌 이런 것들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 이론화된 그 모든 것들을 그것도 다 론인데 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투자에 바로 연결이 돼요? 바로 여기 증명이라고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하시잖아. 그렇게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긴 한데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디까지 얘기해도 또 제가 죄송해요. 제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빠져요. 이제 SM 얘기 해야 돼. 자 SM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네. 야 이거 뭐야 왜 안 돼? 자 공개 매수 가격이 12만 원을 넘긴 SM 이렇게 나오고 SM의 지분 경쟁 구도라고 해갖고 이게 아주 잘 정리를 해줬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어때요? 자, 또 이렇게 또 기록을 남기셔야 되니까. 행정주의 펀드가 헤지 펀드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헤지 펀드. 자, 우리가 몇 가지 뭐 지식적인 부분이랑 같이 접목해서 한번. 네네, 옮기세요. 자, 여기 보면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경쟁 구도라고 지분에 대한 걸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을 딱 보니까 왜 주식회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회사다? 지분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다. 그렇죠? 네. 그럼 보면 어때요? 여기 지금 SM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가 14.8%를 갖고 있대. 국민연금도 투자하고 있어. 그죠? 와. 8.9% 우리 돈이 투자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 KB자산운용 5.12% 그죠? 자, 그럼 KB자산운용은 누구 돈일까요? 우리도 일반. 다 우리 돈이에요. 자, 그다음 컨투스는 뭐야? 게임 회사죠? 네. 그다음 수만이 형님이 3.6%가 됐네. 그다음에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저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주의 펀드라는 거.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부분이 있는 행동주의 펀드라는 건데 이거는 다른 말로 헤지 펀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몇 퍼센트? 약 1%. 그래서 이 얼라인 엔터테인먼트 행동주의 펀드와 SM 경영진과 카카오가 만났어. 이 셋이 짱을 해가지고 이수만을 내치려고 한 사건이 SM 엔터테인먼트가 한 이슈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둘이 하이브랑 이수만이랑 합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수만을 치려고 카카오랑 SM의 경영진이랑 얼라인 파트너스가 합쳐서 지분권을 장악해야지만 지분이 많아야지만 이수만을 쫓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어요. 지분권에서 밀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것도 민주주의 한 시스템이죠. 자 어쨌든 그래갖고 이수만이가 어떻게 했냐? 하이브랑 손을 잡은 거야. 하이브랑 손잡고 무엇을? 이수만의 지분을 누구한테? 하이브한테 판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4.8%는 이수만의 지분이었는데 이수만의 지분이 거의 다 하이브한테 넘어간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수만은 3.6%로 지분이 줄었다가 얘긴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꽂혀 있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대중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주식 하이브 거. 얼마인지 지금 주식이 얼마인지 맞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또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겠죠. 뭐야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계속 오를 거래. 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야 일단 계속 오르고 야, 있네. 일단 좀 혹시 모르니까 한 30만원만 들어가 보자. 아, 근데 막 5% 10% 올라서 야 올랐어. 다시 빼. 그리고 그 뺀 돈 갖고 이제 뭐 저녁을 좀 먹겠죠. 그러고 나서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걸 만일에 한 100만 원만 넣었다면 야, 이게 다 이 망하는 수순이에요,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이 꽂힌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SM이 얼마냐? 아까 16만 얼마로 본 것 같은데 16만 18만 자 원. 여기다 SM 한번 쳐주시겠어요? 저기 감사합니다. 아니 또 이런 얘기 해야 또 재밌어 할 거 아니야. 네. 계속 무슨 뭐 철학이네 뭐네 이런 얘기하면 뭐 재미없어 하잖아. 자 12만 원이죠? 12만 1,000원. 네 이럴 줄 알았어. 떨어졌네 그럼. 자 그러네요. 3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와. 자 13만 8천 13만 3,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만 원대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를 좀 많이 봤어요. 꽂혀 있는가를 많이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꽂혀 있더라 보면 이거였나? 여기 꽂혀 있더라고. 자 처조카 SM 이성수 대표, 박영준 대표, 나이 프로필, 이수만 여기자, 국제결혼 이런 거. 뭐 대표의 역공. 그래갖고 뭐 얘가 뭐 이수만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경영진이야. 근데 얘가 이수만이랑 해가지고 SM이라는 회사가 사실 자기 거예요. 자기 게 아니야. 아니죠. 자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분이 많고 그리고 경영권도 있고 하다 보니까 SM 공화국을 만들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했다. 또 회사도 만들고 자회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재산을 불법적으로 세탁을 했다. 뭐 이런 뭐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경영진이 그걸 막기 위해서 카카오랑 손을 잡고 뭐 했는데 이수만이가 그냥 넘길 수 없어서 하이브랑 뭐 손을 잡았고 하이브한테 팔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 뭐 나이 프로필 사진 막 있죠. 그럼 여러 여성분들 이런 거고 예쁘네. 이 옷은 뭐 어디 브랜드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막 넣고 뭐 이렇게 보면 어때요? 발표했다 하면서 얘네 둘이 이제 경영진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카카오랑 합친 거야. 얼라이먼트 아까 얘기했던 행동주의 펀드랑. 저 여자는 누구예요? 조주희 조주희가 기자라고 아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방시혁이랑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출생일, 나이 뭐 이런 게 나오죠? 뭐 어디 대학교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해? 이런 게. 근데 이런 거에 지금 사람들은 많이 좀 이런 걸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야? 아니요.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렇죠. 그쵸? 관심이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시라는 걸 한번 봐보죠. 자 공시를 이렇게 딱 봐보면 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대. 유상증자. 잠깐만요. 여기 누가 한 거냐를 보면 자 오케이 이거 맞아. 보이세요? 저요? 네, 제 눈이 좋아요. 눈 좋다. 아직까지. 오케이. 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 보이시는구나. 앞으로 가셔야죠. 보시면. 자, 뭐야? 이거 자, 선희 씨. 네. 좋아.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선희 씨 A, B 이렇게 해야 되나? 전 정답이죠. 정답. 셀리로 불러주는 셀리. 네, 셀리. 셀리. 닉네임 좋습니다. 닉네임. 셀리. 좋아요. 자, 내가 SM의 주주예요. 두 분이. 그런데 지분권을 확보해야 되잖아. 그렇죠? 지분권을 확보해야 되기 위해서 기업이 증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은 거죠. 증자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게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건가 주식 가치? 좀 헷갈리네. 기업을 뭐 혁신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분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이거 봐 배워서 배운 거야. 배운 여자. 배운 여자 여유가 있어. 아까 얘기하신 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주야.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증자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선희 씨. 자본금을 넘기는. 늘린다. 넘기는 거야? 넘기는 거 아니에요? 자본금을 늘린다. 네. 증가. 증자를 한다는 거는 주식 아.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만일에 100주야. 100주의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원이야. 100주가. 예를 들어서. 그쵸? 네. 한 회사가 100주로 이루어진 회사야. 근데 증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150주가 된대. 근데 시장 가격이 150원, 100원이었어. 그럼 내가 증자를 하면 실제적으로 50주가 늘어났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원이라는 가치가 희석이 되죠. 50주가 더 늘어나니까 나눠보세요. 그죠? 그럼 적어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누가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그냥 그 시장은 단 한순간도 멈춰있는 적이 없이 계속 움직이지만 만일에 멈춰있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50주가 150주가 늘어나니까 나눠보면 어때요? 적어도 50원이나 이런 식으로 가치가 아니면 75원이나 이런 식으로 가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나 이거 판단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지금 증자를 한대. 유상증자를 한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지금 가격이보다 주식 수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가치는 결국 주식인데 한 주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매도를 해. 막 매도를 해. 그러면 가격이 더 내려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있죠. 이해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뭐예요? 유상이 뭐야? 돈을 받고 돈을 받고 뭘 한다는 거야? 넘겨. 돈을 받고 아니, 요 50주를 너한테 줄게. 아. 이거죠. 돈이 더 들어와. 그리고 너한테 50주를 줄게. 이게 증자야. 유상증자야. 그렇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유상증자는 실제적으로 주주들 굉장히 다양해요. 어떻게 유상증자를 하냐가 다양해. 실질적으로 그 주주한테 그 유상증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 하세요라는 권리를 줘. 그런 유상증자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1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유상증자 대비해서 비례해서 당신은 몇 주의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몇 주를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첫 번째. 왜냐면 그럼 그 말은 뭔가요? 어떤 주주들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 지금 유상증자 할 건데, 근데 그 유상증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이루어지기는 해요. 자, 두 번째.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 잘 안 되죠. 네.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이 있어. 카카오가 있어. 네, 내가 카카오 있어요. 카카오 있어요? 그럼 내가 주주야. 네. 근데 카카오가 유상증자를 한대. 네. 근데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냥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물어보는 거야, 의사를. 네. 당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 10주인데요. 지금 막 한 5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할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 유상증자가 되는 주식 수가 한 10,000주가 유상증자가 되는 거에 비해서 비율로 몇 개의 주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내가 사겠다. 그러면 어때요? 주식이 넘어가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내가 안 사요, 난.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그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오냐? 카카오를 사고 싶은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증자는 어쨌든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뭐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올라와요. 그래서 만약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유상증자도 함부로 원래는 못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유상증자라는 게 네. 저기 주주들한테 일단 동일 어느 과반수나 그런 거 어떤 이사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 우선시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주주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안 사는 그 권리가 지분권, 종이 사실 종이 쪽에 주는 거잖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종이는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사시겠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중에 시장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대부분 운영사가 다 사요. 운영사들이. 근데 그 운영사들은 돈은 누구 돈이다? 우리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뭐 유상증자를 결정했대요. 근데 보면은 몇 주가 123만 주가, 그죠? 그리고 액면가액이 500원이래. 한 주당 500원으로 유상증자를 했대.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다? 1000억이죠. 1119억 정도? 근데 여기 보면 누구야? 제3자 배정이죠. 제3자 배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유상증자를 하기 이전에 벌써 정해져 있다는 거야. 나 너랑 계약하는 제3자랑 계약을 한다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의견이 벌써 맞은 거죠. 근데 그게 누구다? 하이브. 그게 여기 보시면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예요. 카카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시가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저 아까 500원으로 거래돼서 적은 돈으로 그 지분을 더 가져가는 꼴. 아, 죄송해요. 액면가액으로 거래되는 건 아니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신주 발행가액이 91,000원. 이 신주 발행권은 네. 그 시세를 기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뭐가 있나요? 평가는? 보통은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좀 전문가처럼 보이죠. 이미 전문가.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과거에 3개월 정도의 평균적인 가격을 측정해요. 감안해서. 네,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하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기업이 언제 유상증자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된다면 많이 할까요? 떨어질 때? 아니죠. 올라갈 오를 때. 그렇죠. 오를 때 아, 그렇죠. 돈을 벌려고 그렇죠. 하니까. 돈을 벌라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네. 앞으로는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저 새끼들 돈 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서 네. 내가 특정인한테 권리를 주고 싶어서 그때는 떨어질 때 유상증자하는 시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 유상증자하게 되면 또 많이 상승했을 때 적용.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유상증자하면 잘 안 돼요. 지금 어떤 회사들이 어떤 자회사가 뭐 분할을 해가지고 회사를 상장시킨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왜 잘 안 돼요? 왜? 돈이 지금 죄고 있잖아. 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심리적. 돈을 재니까 지금 주식시장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또 금리도 맨날 올라가고 이러니까 돈이 팽창됐던 돈이 이게 확 수축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는 기업들이 상장을 잘 안 해. 상장 언제 제일 많이 했어요? 2020년, 20년 코로나 이후, 21년, 22년 이때 많이 했어. 증시가 막 오를 때.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뻥까 치면서 미치듯이 많이 했어. 그러면서 뭐예요? 회사 구조를 이거는 좀 어려운데 모 회사의 구조로 계속 바꿨어. 그 모 회사의 구조를 바꿨다라는 것에 내가 좀 보고 싶다 드라마로 그러면 부잣집 막내들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나중에 그 구조를 딱 바꿔가지고 송중기한테 딱 주려고 했죠. 그게 모 회사예요. 그 모 회사가 나머지 회사들의 지분을 다 갖고 통솔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회사라는 건 결국 뭐야? 지분 싸움이에요. 이것도 사실 지분 싸움이죠. 자, 91,000원의 가격에 뭘 했다? 그래도 이 당시의 기준가보다 88,000원보다는 좀 비싼 가격이죠. 산다. 그게 얼마만치? 1,000억 넘게. 존나 골 때리지 않아요? 그죠? 죄송해요. 존나라 그래서. 같지가 않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웃기잖아. 근데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유상증자는. 왜? 내가 어떤 공장을 더 지으려고. 아니면 내가 빚을 갚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유가 뭐야?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이래. 저 말은 뭐예요? 저 말은 주식 수를 희석시켜서 그만큼의 주식을 지분권을 카카오에게 팔므로 인해서 내가 이 수만 내쫓으려고. 이해되세요? 대놓고 하는 대놓고 하는 거야. 대놓고 유상증자합니다, 여러분. 유상증자하는 이유가 그냥 말을 안 했지만 타법인 타법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라고 나왔죠. 결국은 뭐야? 대놓고 야, 나 지분 넓혀가지고 있잖아. 이수만 내쫓아야 돼. 왜? 야, 이수만이 그지 같아. 제가 자기 회사처럼 운영했고 회사를 더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수만을 내쫓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걸 누구랑 짜응해서 헤지펀드, 즉 아까 행동주의 펀드랑 짜응해가지고 발행을 한 거야. 이해되세요? 유상증자 왜 했는지? 자, 이것뿐만이 아니야. 또 했어. 한 번 더 했어. 이건 뭐야? 전환사채를 발행했어. 얼마를? 1,500억. 얼마야? 1,000억. 그러니까 총 2,000억이 넘게 발행을 한 거죠. 이해되세요? 전환사채가 뭐?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전환사채라는 건 뭐예요? 사채가 뭐예요? 사채 개인 간에 돈 빌려주는 게 사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기서 사채는 개인 간은 아니죠. 저거는 회사죠. 네. 회사채. 그렇죠. 회사채예요. 회사채를 발행했어. 누구한테? 아이 딱 눈치지. 카카오한테.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돈을 빌려줘서 카카오한테 유상증자를 했다는 말이에요. 주식을 사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두 가지 이유예요. 금액이 다르죠. 아까는 유상증자였고 얘는 뭐예요? 사채권을 발행한 거야. 사채권을 발행하면은 뭐예요? 사채라는 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돈은 당연하지. 사채라는 건 채권이죠. 네. 채권은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요? 만기와 이자가 있어요. 예금 생각해 보세요. 네. 만기와 이자가 있죠. 근데 자, 이 기업은 보세요. 만기에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자가 다 없죠. 두 개가 다 제로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야. 야, 준다는 거 돈을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야. 근데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전환이 전환. 된다고 붙였죠. 전환이 된다니까 전환 사채 펀드를 영어로 회계용어로 컴포터블 펀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CB라 그래. CB. 이제 그런 말 나중에 이제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CB는 뭐냐? 처음에 너한테 돈을 뭐로 빌려줘? 사채로 빌려줘. 빚으로 빌려줘. 근데 나중에 그 빚만큼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 줄게. 변하죠. 부채가 주식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그럼 그 빚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그런 대신에 그 돈들이 그렇죠. 주식으로 확 늘어나겠죠. 그렇게 얘기할 때 HMM 그것도 요즘 막 그런 얘기 나오던데. 나는 주식으로 전환하다가 그래서 막 이슈가 되고 또. 네, 맞아요. HMM도 예전에 그 주식으로 전환을 했죠. 자, 저도 그 회사채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 회사채가 그것도 유통시장에 있어서 팔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주식도 팔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총 얼마를 2천억이 넘는 금액을 뭐 했다? 발행을 했어. 돈을 그만큼 받아서 지분을 넓혀서 이제 이수만을 내쫓을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수만이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 가처분이 그거구나. 그 가처분 신청을 낸 거고 이수만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했냐? 하이브와 손잡은 거죠. 이수만 하이브와 손잡고 최대주주 하이브와 손잡고 양수대금 얼마? 4천억. 그죠? 양수하는 한 주당 얼마에? 12만 원에 사준 거야. 12만 원에. 이해되세요? 앞에는 얼마 있었어요 아까? 9만 얼마. 9만 얼마 9만 있었죠. 천 원. 그쵸? 얘도 전환가액이 얼마예요? 9만 2천. 9만 2천 원. 처음에 빚으로 빌려줬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9만 2천 원 예를 들어서 컷떠나죠. 1,000억 나누기 9만 2천 원 하면 몇 주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저게 한 주의 가격이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분을 넓혔는데 이수만이가 열받아. 안 돼. 그래서 얼마를? 한 주당 나 12만 원에 해가지고 이수만 주식을 다 사버린 거죠. 그래서 예정 소유 비율이 얼마다? 14.8. 아까 여기 보였죠? 네. 14.8. 이수만이 원래는 14.8을 갖고 있었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지분을 다 샀어요. 그래서 언제 바뀌냐? 이수만의 지분을 하이브가 내리면 어디 있냐? 골 때리죠. 재밌죠? 여기는 안 보이는데 자 3월 달에 이제 아마 최대 주주가 바뀌어요. 3월 달에.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가 누구다? SM은 이제 하이브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 사고들인데 그럼 우리가 자본가의 마인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가 막히게 가격대가 얼마 정도에 형성되어 있나요? 아까 12만 원. 12만 원이죠. 12만 원. 왜? 색, SM이 증권 홈, 뭐야? 국내 증시, 뭐 눌려졌나? 소리 내어 읽기가 있네. 아까는 얼마를 9만 원이었는데 9만 원에 사준다고 했는데 원래는 어디에서 가격대가 여기서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게 얼마였어요? 여기가 보면 이제 한 6만 원, 7만 원 그러다 여기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죠? 7만 원 하던 거를 9만 원에 넘겼고 12만 원에 넘겼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대부분의 어떤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12만 원에 무조건 사주겠네 그럼?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했다는 공개 매수가 있다는 거. 저 시장에서 12만 원에 내가 무조건 다 사주겠다는 얘기잖아. 일단 이수만 거 확보, 그쵸? 그다음에 나
12만 원 되기 전까지 무조건 살 거야. 그래서 나 지분 확보해야 돼. 안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12만 원까지 막 사. 그러니까 어때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6만 원에 샀던 사람들은 2배니까. 와, 2배네. 이러면 안 된다고. 와, 아니 장난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뭘까요? 일단은 아까 유진이가 얘기한 거. 근데 그게 쉬울까? 자본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그냥 여러분들 싸면 사고요. 비싸면 팔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팔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스토리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건 다르겠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요? 그냥. 야, 더 오를 수도 있어. 더 오를 수도 있어. 그게 100인 거 같나?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격이 오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올라가고 모르니까 있으니까 더 오를 거라고 거지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차트 그리고 기업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속성만 알면 돼. 쟤 비싸졌잖아. 누가 봐도 비싸졌잖아. 그리고 누가 봐도 가치가 없어졌잖아. 그만큼 절대 주식이 지금 많이 사진 늘어났잖아. 않겠네요. 에? 절대 지금 사진 않겠네. 지금 사는 사람도 있어요. 투자자들은. 투자자들 저거 왜서 팔아야지. 갖고 그러니까. 있으면 팔아야지. 근데 일반 대중들은 이제 지금 사는 거죠. 이제 막 올라가고 이슈 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행동주의 펀드가 나왔대.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뭐냐면 헤지 펀드라고 해요. 헤지 펀드라는 곳에서 이수만이 경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쟤를 내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그 적정 가격을 9만 원에 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적정 가격이야. 그러니까 근데 하이브가 얼마에 내놨어? 12만 원에 내놨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가 뭐예요? 12만 원 너무 비싸다.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지들은- 사장님 저는 궁금한 게 예. 하이브가 그렇게 네. 높게 해서 그걸 샀을까요? 이수만이 하이브가 왜 그걸 샀을까? 그렇게 큰 돈으로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가치도 보긴 하잖아.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지만 일단 SM의 노하우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SM이라는 건 우리나라 일대 회사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M이라는 가치는 사실 뭐 우리가 뭐 가격으로 따질 수 있냐 가치를 따질 수 있냐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서 봤을 때는 12만 원까지는 자기네들이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 내가 일단 SM이 지분 대주주가 됐고 일단 대주가 돼서 관련된 어떤 자산들은 다 자기네 건데 결국 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뭐 그 투자를 배워보면 내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그거는 사실 워렌 버핏이라고 해도 다 맞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12만 원의 SM 하이브와 12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공개 매수한다고 해도 가격은 달리 움직여요. 기업의 가치와 가격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저건 하나 이슈죠. 시장에서 가격은 지금 계속 뭐 8만 원대, 9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렇게 올라갔고 제가 볼 때는 저기에서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없을 하이브가 확률이 많이 크죠. 크긴 컸다. 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이제 독점화되겠죠. 독점화되면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없어지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어떤 하이브의 가치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크다라고 걔네들은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저 개싸움 속에서 쟤네들이 하는 저 행태가 이수만이가 하는 저게 그냥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거야. 그냥 어떤 뭐 본받을 만한 본받을 만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냥 다른 거 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만약에 SM을 내가 갖고 있어. 막 예를 들어서 저는 SM은 없고 JYP는 있는데 갖고 있어. 그럼 저렇게 올랐어. 그러면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알았어. 지금 갖고 계신 거 잘 저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렇게 올리면 우리는 그냥 팔면 돼요. 올랐네. 사람들이 욕망에 들끓고 있네. 근데 이런 일, 이수만이 쟤는 회사를 사랑하는 그런 게 좀 없었구나. 기업가 정신은 없네. 그냥 하나의 그냥 졸부였네. 안타깝다. 그리고 그냥 정리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좀 넓히면 과연 우리나라의 이 아이돌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과연 얼마만큼 갈까?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한창 핫해. 네. 근데 얼마까지 그렇게 핫할까? 음. 왜냐면 일본은 핫했던 적이 없을까요? 있어. 옛날에 일본 영화 끝내주게 잘 나갔어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 막 이런 사람들 영화 라쇼몽 막 이런 영화들 보면 막 지금 봐도 명작이에요. 말을 끊어.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도 그 액션 영화 진짜 좋아했는데. 아니, 홍콩. 묘 이런 거. 완전 다 르누아르 르누아르. 유행이 있었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볼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의 그냥 트렌드일 뿐일 수도 있어요. 쟤네 신기하다. K 뷰티도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내려간 하던데. 지는 오래됐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각광받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생각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SM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화제를 만든다. 아니면 어떤 뭐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 같은 걸 만든다. 이러면은 저는 어떠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 상을 사고 싶어해.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도 BTS가 아무리 인기 많다 그래도 영국 가거나 미국 가서 상 받지만 걔네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야. 이해되세요? 결국은 걔네가 그 문화의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주체권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멀리 본다면 지속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지금 저렇게 싸우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요? 투자해서 우리가 뭐예요?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민주주의에서. 그렇죠? 선거는 꼭 해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투자는 꼭 해야 돼요. 근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권리. 중요한 권리는 뭐예요? 내가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고 판다라는 게 단순히 이제 지금은 주식에 대한 얘기지만 내가 만든 상품을 사고 팔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컨텐츠를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다 포함된다라는 그럼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맞아요. 근데 필연적으로 주식은 알아야 돼. 왜? 이 세상은 무엇을 돌아가니까? 기업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도 뭐예요? 보면 투자해요. 네. 기업 자체도 다른 곳에 적어도 카카오가 지금 SM에 투자하는 거잖아.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기업도 하는데 나는 왜 안 해? 그러니까 그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국민연금 같은데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눈으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태까지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죠. 돈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계속 흘러야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돈이 흘러야 되려면 돈이 주택연금이라도 국민연금이라도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네. 들어가? 계속 그러니까 그동안 그럼 안 한 거야 투자를. 안 하다가 이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투자를 안 하고 다 대부분의 돈을 다 채권이라는 예금성 자산에 넣는 거야. 안전자산에 넣어놓는 비중이 큰 거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퇴직연금 같은 경우 401k라는 거 있는데 걔네들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 분산 투자하고 다른 나라 이머징 국가라든가 발전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냈어요. 펀드니까. 연금도 결국은 쟤네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인식이 그렇게 박혀있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면 투자 자체를 그렇게 보는 거야. 투기로 생각하는 거 그게 같아요.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떨어지면 무조건 손해. 거기 그 부분만 보는 거죠. 길게 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아세요? 시장이 쫙 이렇게. 우리나라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상향을 안 하는 그래프는 없어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나스닥이든 다우존스든 S&P든 뭐 니케이든 다 우상향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주주 이렇게 돼 있는 네. 그거에서 봤을 때 네. 밑에 기타가 있었잖아요. 네. 기타인가 뭐가 있었잖아요. 네. 제일 많이 차지하는 62%? 네. 62%. 62.26%. 예, 네. 저거는 그러면은 일반 소액 주주들이 개미들. 예, 가지고 있는 게 저만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희 누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야. 아니 근데 옛날 드라마 그런 거 보면은 저런 거 할 때 이런 다 찾아가가지고 지금 네.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근데 요즘 그렇게 맞아요. 안 하고서 이렇게 유상증자로 아예 요즘은 해버리는 거예요? 유상증자는 하나의 그냥 편법인 거고 아, 지금 저기 편법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어떤 제도 하에서 제도 체제 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SM이 하이브가 한 게 뭐야? 공개 매수한다잖아. 공개 매수한다는 저 62.25%의 내에서 내가 갖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수만 거 다 사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헤지 펀드가 그래서 뭐 나왔어. 헤지 펀드가 요즘 떠. 그래서 막 네. 헤지 펀드를 행동주의 펀드라고 얘기를 해. 행동주의 펀드 하면 어떤 느낌이? 뭔가 뭔가 있는 것 이념이 같아. 시대 정신이 있을 것 같아.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수만이가 이수만은 잘못했잖아. 뭐 이런 거잖아. 센터장님 이거 아까 네. 행동주의 펀드 약간 설명 좀 생소해서요. 제가 그것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 의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쪽이 대중들은 이수만 저 새끼 뭐 잘못했네? 또 이렇게 가 또. 어떤 일이 알아보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사실 잘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네. 사실은 그냥 집안 싸움 아니야. 근데 행동주의 펀드랑 뭐가 짱을 손잡았대. 근데 경영진들 보니까 행동 펀드 저 어떤 구조 개선이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뭐 보는 거야. 그러면서 또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행동주의 펀드라는 건 결국 헤지 펀드예요. 헤지 펀드는 뭐 하는 애들이냐면요. 그냥 싼 거.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지점을 딱 파악해 가지고 요 정도에 딱 들어가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확 들어갔다 확 빠지고 하는 이런 애들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헤지 펀드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공매도. 막 올라가고 있는 애들 확 떨어뜨리는 거야. 막 올라가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는 애들의 주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식을 사. 그 주식을 그 지분을 운영사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쟤네도 운영사에 막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분을 예를 들어 10,000원이야. 공매도까지 얘기한다. 아주 간단한 체계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막 주식이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올라왔어. 그럼 여기가 막 10,000원이야 한 주가. 여기 막 한 700원이었는데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높이 오른 건 떨어지게 됐다. 많이 떨어진 건 올라가게. 그게 원칙이에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보다 망한 것이 불면의 진리예요. 누가 말했다? 버핏이 말했어요. 자,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떨어지는 게 그게 뭐예요? 변동성이에요. 내가 그럼 그 변동성의 폭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것인가 그게 투자예요. 다른 관념에 쌓이지 마세요. 자, 10,000원이 됐어. 그러면 헤지 펀드들은 뭐 아까 얘기했던 행동주의 펀드인지 뭔지 개뿔 행동주의네.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 애들이 뭐 하냐면 여기서 가만히 있어봐. 야, 여기 10,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대량의 매도를 던지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근데 나는 지금 있어 없어? 없어. 주식이 없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운영사들이라든가 증권사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리는 거야. 빌려. 빌려. 어느 가격에? 뭐 예를 들어 10,000원대의 가격에 빌려. 뭐 몇 천억을 빌리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10,000원대에 던져. 시장에 던져. 그러면 내가 빌린 거니까 시장에 던지니까 나는 이만큼의 무엇을 수익은 얻겠죠. 이해되세요? 수익은 그만큼의 돈을 산 거니까 그만큼의 돈을 시장에 막 던져. 그러면 가격이 빠지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빠졌을 때 여기서 사는 거야. 또 사. 여기서 떨어지니까 여기서 사서 무엇만 갚아? 원금. 아니 주식만 갚으면 돼. 주식 나는 수. 주식 수만 갚으면 돼. 싸니까. 이해되세요? 아, 그 차이의 갭을 먹는 게 공매도예요. 주식으로 빌린다는 의미로. 네. 주식을 빌려서 그 주식을 팔아.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켜 다시 사. 그래서 다시 주식만 갚아. 그래서 그 10,000원과 예를 들어서 이게 5,000원이 됐어. 이 사이의 차이 금액을 먹는 게 공매도예요. 약간 하이에나 같은데. 제대로 썩은 고기만 처먹는 애들이야. 그리고 나라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은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데 브라질이나 이런 데 있죠. 그런데 막 바닥까지 떨어진 이런 농산물 회사 이런 것들 막 다 사재끼고. 왜냐면 망하지 않으니까 원자재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회사의 주인은 그 국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다 누가 혜택을 보는 거야? 이 헤지펀드 이런 회사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이 어디를 미국이란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제 많이 털렸어? 그때 이렇게 다 털린 거예요. 기업들. 기업들이. 그래서 가격이 미친 듯이 다운되죠. 돈들이 막 나가니까. 그 얘네들이 와갖고 다 줍줍해서 지금
금융권 회사들 보면 지분이 다 몇 퍼센트, 60% 70%가 다 외국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노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벌어도 돈들이 나중엔 다 배당으로 쟤네 잘 보내 쓱 가져가네. 그게 뭐야? 약탈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역사는 무엇부터 시작했다? 약탈부터 시작했어요. 서유럽에. 그리고 걔네들 조상이 누구야? 바이킹이야. 해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완전 우리는 약탈이지만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죠. 돈의 흐름이 보여요? 안 안 보이죠. 보여요. 하지만 돈은 어떻다? 계속 돌고 있다. 그럼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본주의를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거예요. 돈 벌어서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또 그 은행은 그 주주들한테 외국 주주들한테 또 배당금을 주고 막 이런 왜? 구조네. 왜 걔네가 왜 금융권부터 잡았을까? 은행은 금융권은 자본주의의 뭐가 같다? 심장과 같으니까. 네. 걔네부터 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한 국가가 어떤 국가를 침범했을 때 무엇부터 확장해요? 군사력부터 일단 잡죠. 그 다음에 잡는 게 돈이에요. 군사를 다음 돈. 그렇지 않을까요? 왜? 네. 돈이 움직여야 되니까. 네.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역사를 공부하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또 흘러가겠구나. 그럼 우크라이나 왜 도와줄까요? 미국이 제일 많이 파는 게 뭐야? 달러. 그다음 파는 게 많이 파는 게 뭐야? 무기예요. 그러면서 남의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상 체험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기들 막 빌려주면서 야 이 무기도 써봐. 이 무기도 써봐. 이렇게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전쟁을 막을 이유가 없네요 자기들은.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아니 둘이 막 싸워. 예를 들어서 둘이 막 싸우면 말리려면 적극적으로 말리든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거 안 하잖아요. 그냥 야 이렇게 그냥 조금씩만 주는 거 아니야. 왜? 이제 지들도 불안하니까. 지도층도 불안하니까 또 다른 무엇을 씌워야 돼. 프레임을 씌워야 돼. 이제 코로나는 끝났어.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믿는 무언가를 만들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메타포로 들으세요. 그럼 사람들도 거기에 이슈화돼. 거기에 또 투자를 해. 투기죠.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네. 이렇게 현상, 네. 현상과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이 또 떠오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맞아요. 우리가 자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와 부분을 내가 어우를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상은 하나의 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은 사실 아담과 이브까지도 갈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오바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근대 적어도 이 자본주의가 150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계가 확립된 게 1987년도야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모르면 어때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투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공부가 사실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기술 좋아도 내가 아무리 음식 맛있게 해도 무조건 성공해요? 하나요? 안 그렇고. 달라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검은색은 사실 누구예요? 사실 저 회사의 주인은 이수만도 아니고 무슨 카카오도 아니고 다 사실은 뭐야? 나야. 61%. 내가 제왕이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응? 정작 모든 것은 나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민주주의한 거 민주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우리 조선사회에 살면 되지. 그냥 저기 농노로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지만 왜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무슨 행동주의 펀드가 뭐 해야 돼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야 이 새끼 야 다 팔아. 회사 가치가 막 12만 원에서 막 11만 원, 10만 원, 막 9만 원 이러면 얘네들 어떻게 할까? 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콩콩을 얻으려고 9만 원에서 10만 원 이 사이 먹으려고 뻔히 쟤네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자들은 야 올랐네? 내가 가격이 이런 것도 뭐 보는 어떤 유형이 있어요. 이런 것도 보는 게
교육이 있는데 여기다 한 7만 원, 8만 원 샀어. 야 12만 원 냈어? 아 이런 일이 일어났네? 안녕 하면 돼. 그럼 난 판 돈 갖고 다 다른 기업. 이게 뭐예요? 운영하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한 기업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수만 사태의 본질은 뭐다? 똑같아. 어제 얘기한 거랑. 우리가 투자를 모르면, 자본주의 모르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근데 여기다 보면 야 12만 원 있는데 여기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아직까지 더 오를 가치가 있어. 더 오를 수 있어. 그래 넌 그렇게 해. 난 안 해.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야 얼마나 더 오르는데? 난 안 해. 난 나갈 거야. 더 올라도? 난 괜찮아. 내 원칙이 있었으니까. 이래야 배우는 거지. 아 그래? 그래 그럼 나 좀 더 볼까? 안 올라서 떨어졌어. 이러면 남 핑계 대죠. 야 네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떨어졌잖아. 아니 내 삶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투자라는 건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을 내가 계속 거치다 보면 내 감정을 보게 돼요. 그게 넓어지면 투자가 삶과도 연동이 돼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산화 시킬 수 있는 흐름이 생겨요. 내가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정작 중요한 건 뭔가요? 싸게 사도 비싸게 사는 게 다야. 근데 그럴 수 있는 나의 원칙이 있냐 없냐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좀 정량적인 어떤 요소랑 좀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CB 무슨 헤지 펀드, 행동주의 펀드 이런 말들 다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근데 책 보거나 이런 데 나와서 보면 얼마나 어려워. 무슨 어쩌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하러 읽어 그런 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투자에서 삶에서 멘토예요. 멘토. 여러분들 자식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님. 부모가 뭐야? 멘토. 멘토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명령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죠. 근데 멘토와 어떤 선생님과 전 차이가 뭐가 있냐면 멘토는 계속 발전하는 인간이에요. 계속 권위가 있어. 계속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게 안 되죠. 어느 정도 크면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저도 그렇고 대가리 좀 크면 아씨 뭐만 하면 다 잔소리야.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한테는 뻔히 보이거든. 무의식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생기면 멀리서 자식에게 보잖아. 그럼 속으로 자기도 그렇게 안 살면 이렇게 돼. 나이가 자기도 배우고 이러면 네. 어떻게 사는지 보니까 그러면서 맨날 너 공부 안 하냐 뭐 하냐 이러면 그게 말이 들어?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들리는 거야. 결국은 뭐야? 자기가 말 안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원 영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자체가. 근데 고전을 우리가 왜 배웠냐? 고전에서 그러잖아. 논어에서 공자가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남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저 스스로가 천하가 아닐까. 작은 우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저를 컨트롤할 수 있고 좀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이제 모든 게 편안해지는 거죠. 맞아요. 수신이 돼야 제가 가족이 잘 되고 그다음에 그게 천하까지 간다. 천하가 결국 뭔가요? 우리예요, 다 우리 국민이라고. 옛날에 백성이었잖아요. 그거 막 왕한테 전해주는 말이잖아. 논어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뭐야? 왕이야. 이 세상 이렇게 왕처럼 내 의식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인간으로 사실 남자가 아닌 여자가 아닌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많은 혁명과 폭동과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의식은 사실 그리스 로마만 못해. 근데 정말 너무 놀라운 게요. 네. 그리스 시대의 그런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정말 우리가 그냥 너 자신을 알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야
와닿는다는 거죠. 그 말이. 저는 그 말이 오해를 했었는데 책을 읽고 좀 달리 또 인식하게 됐어요. 주제를 알아내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딴 사람 하는 말인데 네. 그 책을 읽었을 때 그게 나 자신을 알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책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의미를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막 좀 이렇게 재미삼아 막 많이 했던 얘기기도 한데 어쨌든 맞아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근데 아마 고전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고전의 언어거든요. 네. 살아남은 언어. 네. 왜 살아남았을까에 대한 그 맞네요. 의미인 살아. 거예요. 지속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나는 그 정도 수준이다 이러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있는 인간이지만 여러분 산다라는 게 어떤 지속한다라는 게 내가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냐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는 살아 있었던 사람인지 죽어 있었던 사람인지는 몰라. 하지만 분명하게 지금은 책 속에 성경 바이블에 살아 있어요. 논어 공자도 논어에 살아 있어. 왜 우리에게 계속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질문을 던지거든. 계속.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대중들은 대부분의 인간들은 지금 나는 일단은 나는 죽는다는 생각도 안 하고 일단은 그리고 일단은 그냥 오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지금의 대중교육도 다 그렇잖아요. 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죠.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세상은 계속 바뀌고. 그래서 그 세월호나 이태원 이런 참사가 진짜 더 마음 아픈 것 같아. 그 애들이 미래만 보고 계속 공부만 했을 그런 애들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케미에서 근데 이 밸런스를 맞추는 도구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야? 투자를 알아야 돼. 자본주의를 알아야지 뭘 맞추지.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미친 듯이 공부만 하면 뭐 하냐고. 그렇게 되지를 않는데 그렇게 되는 세상은 어찌였다? 8, 90년 대에서 그게 끝이야. 그 20년이 다야. 중산층 이런 말 없어요. 그런 나라 없어요. 자본주의는 중산층이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맨날 다 뺏기는데. 양극화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자본주의는. 근데 그걸 뭐 양극화가 된다는 거 그게 뭐 정책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정부에서 잘 투자에 대한. 하고 있겠지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절대. 대불씨 하고 있긴. 정부가 언제나 막 사기꾼 스타일 되는 것 같아. 아니 여러분들 정부라는 것도 사실은 잘 따져보세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준 일꾼들이야. 걔네가 뭘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게 노무현이 뭐 바꿨어요? 전 노무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는 합니다만 바꿨어? 결국 그 사람도 못 바꿨지. 죽었어 그냥. 네. 그 사람 그렇게 죽으면 안 돼. 네. 그리고 뭐 문재인은 바꿨어? 뭐 윤석열은 바꿨어?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바꾸는 거야. 내가 바꾸는 거야. 내가 참여 정신. 그게 민주주의 아니야? 민주주의. 네. 아니 데모크라시가 뭐야? 데모크라시. 권력. 데모가 뭐야? 데모가. 민중이야. 우리 데모한다 옛날에 막 데모했잖아. 데모 왜 한 거야? 내 권리를 바꾸려고. 찾기 위해서. 민주주의에서 살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데모가? 네. 결국 싸우는 거잖아. 싸우는 거. 여러분들 지금은 그 데모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시위 같은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전쟁왕권에서 민주화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싸운다라는 거 그 자체도 엄청난 행복이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뭐 하면 다 그냥 길로틴이 죽여버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그쵸?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그 자본주의의 4부작 시리즈를 봤을 때 칼 막스를 보고 자본론을 만든 사람이잖아. 지금의 자본주의 어떤 틀을 만든 사상체계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막 이런 말들 다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 항상 말하잖아. 그 사람 딸이 아빠 행복이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싸우는 거. 그 사람 왜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그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돼. 싸우는 거? 왜 그게 행복이야? 전쟁? 다투는 거 안 좋은 거잖아. 그게 다 피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은 전쟁을 안 하고 있어? 지금 다 금융전쟁이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친 듯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전쟁 안 한대?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살을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싸우는 건 행복한 거라고. 너무 멋있잖아. 우린 대부분 다 스스로 자기와 싸우려고 하지 않죠. 싸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요구하지 못하면 자본주의는 망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망해요.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요. 우리가 신을 안 믿게 된 것도 결국 뭐 때문이에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하지만 뭐 신을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그게 저는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계속 나를 계속 바꾸는 과정이 없으면, 물론 가끔 그러다가 명품도 사고 해. 뭐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막 무슨 그지같이 살라 그러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야. 놀러 가는 것도 놀러 가고 뭐 다 해. 근데 그거를 함에 있어서 나를 돌아보란 얘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이게 내가 정말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의식적인 어떤,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삶의 의식이 또 높아야 돼? 근데 높아야 돼. 전 개인적으로 높아야 된다 생각해요. 좀 더 멀리 봐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래야- 의식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명품을 사든 여행을 가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건지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건지를 모르고 따라 한다는 그쵸.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거는 괜찮아. 그쵸.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런 어떤 사유 체계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 사실은. 아니 저기 뭐야, 구글 만든 그 사람도 이름은 제가 까먹었지만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구글을 만든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 내가 하루에 한 $10만 쓰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나머지 돈들은 투자하고 나머지 돈으로 내가 이거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요 정도로 계산해서 하면 한 1년 한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 그럼 생활 패턴을 그렇게 죽인 거야. 그리고 회사 창업한 거야. 그게 지금 구글 된 거예요. 그냥 야, 이 정도면 난 살 수 있잖아. 그래서 한 거야. 구글 만든 거야. 잡스는 애플 어디서 만들었어요? 주차장에서 만들었어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문가, 보여지는 거, 뭐 명품. 애들이 더 심하죠. 애들이 무슨 명품이 뭐가 필요해, 애들이. 여러분 트렌치 코트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버버리 뭐 트렌치 코트? 이런 거 다들 갖고 싶어 하잖아. 트렌치가 참호라는 뜻이에요. 1차 세계대전에 참호전하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1000만 명이 넘게 죽었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각 국가는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런 나라에서는 뭐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지도 몰랐어. 오히려 전쟁 나가고 싶어 했어. 왜? 전쟁 갔다 오면 생활이 바뀌는 줄 알았어. 불과 100년 됐나요? 150년 됐나요? 그 속에서 트렌치 코트라는 게 나왔어. 샤넬이 입는 그 옷도 사실은 뭐예요? 전쟁 디자인 아니야? 맞잖아요. 물론 샤넬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물론 샤넬 명품도 알아야겠지만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우리만 좋을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나만 돈 잘 벌면 될까요? 아니야. 이런 정신을 자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투자한다고 해. 만약 그렇다고 해서 나 투자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하는 거예요, 투자는. 근데 누군가가 투자한다 그래. 너 투자하니? 이런 거 물어봐. 근데 어떤 그 사람과 얘기해. 근데 이 사람은 투기자라는 게 아니라 투기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내가 계속 어떤 소통을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예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환경이 이렇게 계속 망가지면 뭐 시위하고 운동하는 게 투쟁하고 이러는 게 무슨 뭐 환경이 좋아지는 거야? 아니야. 그냥 내 삶을 그냥 조금씩 이렇게 들쓰면 돼. 그게 많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까 그럼 이수만은 자본가로 볼 수 없고 졸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믿은 자기 가족 지인들을 대표로 이제 해놨는데 배신을 한 거잖아. 본인이 밀어내려고. 근데 그 사정은 사실 뭐 걔네들만 알죠.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면 이수만이 진짜 자본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하나의 예시를 들면 이수만이 자본가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에 저는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경영진들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지 않나요? 내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안 않을까. 했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회사 저기가 하나의 작은 회사였다면 SM 세상 뭐 이런 말들 막 있잖아. 그럼 쟤는 뭐 한 거야? 혁명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걔가 뭐 무슨 뭐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고 뭐 횡령을 했고 뭐 변화를 했고 주기 위해. 결국은 저 회사는 이수만은 그냥 끝난 거야. 이런 사태를 만드는 어쨌든 원인이잖아. 원인이다. 이수만이. 그렇지 여기까지 않나요? 오게 만든 원인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는 왜 쟤를 그냥 졸부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자본가의 마인드는 없었던 거예요. 쟤는 케미에서 얘기하는 그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제가 만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떤 뭐 문화를 만들려고 했다. 뭐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네.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저는 건 괜찮다고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자본가가 투자자냐 사업가는 될 수 없냐 그 질문이 지금 약간 이 답이 되는 것 같네요. 자본가라는 틀 안에 큰 틀 안에 투자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에 딱 꽂히지 마시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잡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회사를 나왔죠. 나왔어. 그거 갖고 뭐 다른 회사 내 집을 주고 뭐 이렇게 싸우지 않고 나오고 뭐 했어요? 또 새로운 걸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됐어? 다 잘 성공했어. 됐지. 다 잘됐어요. 애니메이션도 갔다가 그죠? 컴퓨터 회사도 만들었다가 꼭 한번 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스티브 잡스 영화도 있어. 영화도 있어. 영화 보셔도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다시 걔를 불렀죠. 결국 다시 불러. 그러니까 지금도 애플 하면 누굴 떠올라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그 정신, 그 이미지를 떠오르는. 걔가 뭐 개뿔 뭐 있어? 사실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아세요, 걔? 진짜 그거 싸웠어. 몰랐어요. 근데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 그 이면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에 꽂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라는 거야, 전체를. 근데 걔가 이 세상을 변한 거를 봐. 나 그렇게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야, 교육하는 거야. 그런데도 막 몇 분은 안 오신대. 이러면 왜 안 오시지? 같이 와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이게 다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잡스도 이런 시작이 있었겠죠. 맞아, 그런 거. 근데 이렇게 해서 걔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걔가 생각하고 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안 해. 완전 생각이 다른 거야. 이해되세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BTS가 이렇게 클 줄 몰랐죠. 나 어제 우리 신랑이 그 얘기했는데. 맞아요. 다 뭐야? 결국은 인간이 운칠기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 처음에 외국인 BTS가 유튜브로 시작을 했던 거는 공영방송에서 안 받아주니까 간 거잖아.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될 줄 알고 했을까? 약간 아니겠지. 아니 여러분, 아니 그렇게 만들고 간 아니 저기 시기를 누구야? 잘 맞아지는 거야. 쟤 맞아, 누구야? 맞아. 얼마 전에 걔 누구야? 걔 누구? 걔 뭐? 저거 오히려 잘 되려고 했었을 신사임당. 네. 걔 신사임당 유튜브 안 나왔으면 걔가 어떻게 그렇게 돼? 그죠. 그렇게 아니 지금 유튜브에서 뭐 성공하는 애들 돈 많이 번다고 그 돈에만 사람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만 이 시대가 그 제도가 이 자본주의에 따른 이 제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걔네가 어떻게 성공했냐고. 진짜 유튜브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잖아 유튜브. 맞아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또 다른 직업군들이 막 또 생각나고 맞아요. 먹방이 어떻게 그렇게 그래 돼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떠한 가치가 있냐는 거지. 물론 재미로 봐 그거 자체를. 근데 나는 이런 게 더 가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건강할까? 그거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한 그러니까요. 50, 60, 70대도 먹방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러한 니즈 사람들 시청자들이 그런 걸 더 이상 안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요. 마치 유행처럼. 네. 그렇죠. 그럼 하지만 철학이 있고 뭔가 가고자 하는 뜻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인간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단골이는 이유가 뭐야? 음식이 맛있어. 물론 중요해. 그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렇지. 사람의 맛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럼 그렇게 못 할까요? 형님 얼마나 인간미 있어. 그렇죠? 신발을 막 신발을 막. 아니 누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신발을 딱 받았을 때 기분 너무 그냥 좋죠. 하나의 상징인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밀려? 감동이 와. 감동. 그러니까 가는 거야. 네.
네. 근데 형님은 또 그런 고민도 하겠죠. 아,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할 수 있을까? 왜? 인간은 기계가 아니야. 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또 누군가에게 누굴 키운다거나 아니면 사업 구조를 바꾼다거나, 네. 그쵸? 나의 어떤 시간을 누군가로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이라는 것은. 농촌 사회에서 어땠어? 처음에는 내가 이래, 자식이 커. 그럼 내가 자식한테 줄 건 철학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지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자식이 또 나를 부양하고, 그럼 그게 그 섭리는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결국 자본주의라고. 꼭 읽어보세요. 우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 네,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케미를 책입니다. 꾸준히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는 자식들을 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게 결국. 궁금한 게 우리는 자본가라고는 하는데 자산가라고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자산가랑 자본가랑 이제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에서 얘기를 많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가, 자산가, 투자자 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틀 안에서 보면은 다 같은 말이야. 근데 자산가는 왠지 이제 돈이 어감이 많잖아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왜냐면 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위대한 자산이 뭐라고 했어? 나. 나야. 나야 나. 그냥 그리고 맞아. 그리고 걔가 돈이 많건 안 많건 저렇게 지켜봐야 돼. 걔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끝까지 갈지 지켜봐야 안 갈지 봐야 돼. 그리고 더 넘어가서는 걔 자식들은 그럼 어떻게 사는지 봐야 돼.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나중에 한 60, 70 되면 저도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별로 할 게 없대요. 돈이 어느 정도 많아도. 그럼 결국 어떤 걱정을 하냐면 자식 걱정을 한대. 자식이 그리고 뭐 상속 걱정하고 막 세금 걱정하고 막 이런데. 근데 그러면서 항상 마음 한편이 찝찝한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근데 내 자식을 보면 얘는 그냥 망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걱정되는 건데 벌써 늦었지. 나는 그렇게 죽는 거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야. 네. 우리나라 안 그래요? 제가 왜 우리나라는 자본가가 없다 그래요? 1세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본가였어. 근데 2세대, 3세대 오면서 다 개차반들이야. 아니 근데 정말 없어요? 자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내가 지금까지 본 없어요? 사람 없어.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는 나 케미 내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나의 도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 근데 시중에 어떤 투자하는 사람 중에 어떤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갖고 하는 사람 나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네. 센터장님이 우리 강의할 때 네. 지금 세상은 다 사이비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게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로 거의 아니면 온라인 강의나 뭐 블로그 글로 우리가 전부 그 GPT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접하는 게 결국은 거기서 다 알려주는 게 기술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니까 나 몇 억 벌었어. 한 달에 월천 벌기 아니면 뭐 10억 벌기 뭐 다 돈 번 거에 대한 그런 사람들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뭐 블로그 이런 코칭 해보고 해봤지만 이거 지속할 수가 없었던 게 저는 이런 기술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고 블로그란 도구를 통해서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 나는 알려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사실 그래서 블로그 저 이거 인스타 하면 얼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 맞아요. 자꾸 그걸 그러니까 알려줄 지속이 안 수밖에 돼. 없고 그런 사람들만 찾으니까. 그렇지 않고 케미나 이렇게 이런 철학을 알려주고 뜻을 알려주고 싶은 데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맞아요.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속하기 어렵고. 유진이 너가 음. 그 철학을 갖고 알려주면 돼. 어, 그러면 너한테 너 나는 플랫폼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계속 그거를 알려주는데도 나는 그거 계속 전수하고 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내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계속 그 약간 하나하나의 그 기술을 자꾸 다 궁금해하는 거야. 나한테 물어본 질문이 결국은 다 기술이야. 나는 그래서 나 못하겠다. 나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안 하고 그냥 나만 계속 하자. 내가 계속 지속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쌓이면 그때 가서 사람들은 뭔가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케미에서 지금 공부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진 지가 안 가진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직업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케미를 통해서 이런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고 이것을 사업화하고 싶어요. 이 자체 그리고 이거를 더 어떤 시스템화 해야겠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케미가
작다라고 맞아요. 작아요. 크진 않아요. 왜? 근데 저는 반대로 클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캠이라는 곳은 어떤 홍보를 막 어떤 뭐 기술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도 느끼니까 오는 거일 뿐이지 공부할 의지가 의욕이 있으니까 오는 거일 뿐이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오히려 와야 돼. 이 자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모이고 또 문화를 계속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많은 사례를 봤어요. 케미에서 지금 회원으로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하시는 분이 지금 한 500분이 넘어요. 500분이 넘고 뭐 유튜브 계속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하시거나 이제 투자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꾸준하시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10,000명에서 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힘이 응축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우선적으로 의식이 변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유진 씨도 저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나이가 어린 친구부터 많은 친구까지 많은 분들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오히려 사업도 더 확장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 어쨌든 이거는 교육이잖아요. 교육은 100년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기다려야 되는 영역이고 한 번에 탁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이 자체가. 왜냐면 내가 진짜 느낄 수 있을 때 해야지 그게 지속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기술적인 이런 얘기만 물어본 사람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립니다. 계속.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런 것도 중요해. 이런 것부터 알아나가는 것이 투자다. 물론 떨어져 나간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하지만 저는 그렇다 해도 다 기술만 이야기하잖아. 유진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해도 또 뭔가를 또 거기에 따른 또 관념을 또 만들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가 만약에 필요하다 이게. 그러면 그냥 해 나가는 거죠. 저는 블로그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계속 나답게 하는 거죠. 네, 그럼 맞아요.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블로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이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운영하고 나가고 있구나. 근데 사실 그런 것만 보여도 아마 사람들은 또 많이 모일 거예요. 성소사도 사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안에서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렇죠. 좋잖아요. 일단 이렇게 만나면 우울하다가도 저는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이러면 좋거든요. 그냥 에너지 기운도 받고. 그 통하는 사람. 근데 저는 사실 통한다라는 그것도 과정이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왜 결혼한 사람님 바로 통하나? 몇 년을 따로 살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통하게끔 가는 거지.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빠져요. 중이 절이 싫어서 그냥 지가 알아서 나가는 거잖아. 또 필요하면 또 와요. 필요하면 또 와. 맞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럼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또? 근데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잘했어. 또 나가. 속으로는 이 새끼. 하지만 이렇게. 저라고 뭐 인간인데 열 안 받겠어요, 그죠? 다 겨우 인간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카카오를 가지고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뭘 알고 한 게 아니고요. 네네네. 어쨌든 근데 막 너무 세세하게 뭔가를 막 파헤치려고 그러고 막 뭘 알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네. 그냥 올랐어? 내려왔어? 이 정도만 지금 파악할까요 그러면? 할까요? 그거 뉴스 정도 보고? 그것을 어떤 뉴스는 저희 뉴스별로? 뉴스는 안 봐요. 근데 소통. 그거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정량적인 것도 배워야죠. 뭐 아예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그리고 어떤 변동성을 내가 느낀다거나 그런 공부는 해야지. 네. 왜 직접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내가 직접 투자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펀드를 하겠다. 펀드도 요즘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 ETF 펀드 하겠다. 나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버핏이 뭐라 그래요? 그냥 S&P 500 ETF 펀드 그냥 꾸준히 돈 생길 때마다 넣어. 이 얘기 하잖아요. 왜 S&P 500은 지금 미국을 이끄는 기업 500개를 추려가지고 네.
그냥 기업이 그래도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빼요. 또 다시 넣고 뭐 이렇게 막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너 고민하지 말고 그냥 거기 넣어. 그냥 거기 넣으면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일반인들이 확 빠져봐. 그러면 ETF만 넣으면 된다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오히려 그게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철학, 멘토. 신념, 그리고 이런 모임. 맞아요, 철학 신념.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멘토로부터. 멘토, 이런 문화, 네. 그다음 교육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저는 이게 자녀 교육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예.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스스로 해요? 다 히키코모로 해야 집에 막 40, 50이 됐는데도 집에 있잖아. 근데 그게 누가 만든 거야? 부모. 지금 이 자본주의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 탓해? 걔네 탓해? 절대 탓할 수가 없어. 어제도 온 친구 28살짜리 친구가 왔는데 투자를 아무것도 몰라. 당연히 모르지 어리니까. 근데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눈빛에서 느껴져.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바뀌었거든. 내가 진짜 완전 속물이었거든. 명품 좋아하고 막 맛집은 무조건 다 찾아다니고 여자 막 만나고 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냐? 아니지. 여기 이렇게 숨어있지. 근데 그걸 계속 뭘 공부를 하면서 그걸 계속 내가 얘 또 올라오네. 얘 또 이렇게 되니. 그게 나의 어떤 형체, 이게 나의 형체를 만드는 거야. 내가 그림 뒤지게 못 그려갖고 내가 말씀을 잘 못 그렸지만 그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너 자신을 아는 거잖아. 내 자신을 안다고 해서 내 자신 딱 알면 내가 끝나는 거야? 아니야. 내 자신은 계속 바뀌어. 끊임없이 찾아. 끊임없이 계속해. 그게 공부라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